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1번 크기가 같은 텃밭을 세 모둠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긴의 모둠은 텃밭의 3분의 1만큼, 연순의 모둠은 텃밭의 3분의 2만큼, 슬긴의 모둠은 텃밭의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을 알아봅시다. CPR 방송이 나오네. 마이크에 들어가나 모르겠다. 중긴의 모둠과 연순의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인가요? 이 세 개의 텃밭은 모두 같은 크기의 텃밭이고 중기는 3분의 1, 연수는 3분의 2, 이 텃밭에 3분의 1, 3분의 2만큼 각각 고구마를 심은 거거든. 그러면 중기는 3분의 1이고 연수는 3분의 2니까 그냥 정확하게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지 않고 그림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기와 연수를 보면 연수 쪽이 더 넓잖아. 그러니까 연순의 모둠의 텃밭에 고구마를 심은 면적이 넓이가 더 넓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큰 수가 더 큰 분수가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왜냐면 3분의 1은 예를 들어 1을 1이라는 수직선을 세등분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수이고 3분의 2라는 거는 하나, 둘 여기에 해당되는 수이니까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잖아. 그러니까 3분의 2가 3분의 1에 또 CPR이 났네. 아무튼 그래서 3분의 2가 3분의 1보다 더 큰 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조금 이제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요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건데, 연순의 모둠 3분의 2, 연순의 모둠과 슬긴의 모둠은 3분의 얼마가 아니라 4분의 3이거든.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은 모둠을 예상해 보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지금 보면 아무튼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원리나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3분의 2 해당되는 요 넓이와 4분의 3 해당되는 이 넓이를 보면 이걸 딱 옆에 대봐야겠지만 요게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해. 요거보다는 그 말인즉슨 요 남아있는 면적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적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마 슬긴의 모둠의 텃밭이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더 넓다고 예상은 돼.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런 걸 오늘 배우게 될 거야. 3분의 2, 4분의 3과 각각 크기가 같은 분수를 분모가 작은 분수부터 차례로 6개씩 써보세요 라고 했어. 우리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면 원래 분수와 같은 분수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분자 분모의 숫자를 바꿔도 똑같은 수를 곱해서 바꿔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돼. 3분의 2에다가 2를 곱하면 각각 분자 분모의 2를 곱하면 6분의 4가 되고, 3을 곱하면 9분의 6, 4를 곱하면 12분의 8, 5를 곱하면 15분의 10, 6을 곱하면 18분의 12, 7을 곱하면 21분의 14, 8을 곱하면 24분의 16 이렇게 되겠지. 4분의 3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해서 8분의 6, 3을 곱하면 12분의 9 맞지? 3을 곱하면 4를 곱하면 16분의 12, 5를 곱하면 20분의 15, 6을 곱하면 24분의 18, 7을 곱하면 28분의 21, 8을 곱하면 32분의 24 이렇게 된다. 크기가 같은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어보고 분모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어. 자, 3분의 2,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훨씬 더 많겠지만 일단 요거 포함해서 7개만 쓴 거야. 근데 요 중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는 보면 9, 10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분모가 같지. 그리고 또 쭉 보면
쭉 보면 24, 24 분모가 같아. 그래서 3분의 2는 12분의 8과 같고 4분의 3은 분모가 10일 때 분자가 9가 되지. 그리고 3분의 2는 분모가 24, 분자가 16인 이런 분수와 같은 분수이고 4분의 4는 24분의 18과 같은 분수이다. 그러면 이 분모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3분의 2와 4분의 3을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들, 크기가 같지만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쭉 나열을 했고 4분의 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3분의 2와 4분의 3 동시에 똑같은 분모를 가지는 분수들을 보니까 12, 24 이런 수들이거든. 근데 12, 24 이런 수들은 뭐 어떤 수인가? 3과 4의 공배수가 되는 거야. 공배수라는 게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한 거잖아. 두 개 동시에 배수인 거니까 결국 분모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12분의 8, 24분의 16 이런 것들은 3에다가 계속 1, 2, 3, 4 곱해서 생긴 거고 4에다가 1, 2, 3, 4 곱해서 생긴 것 중에서 같은 걸 뽑아낸 거니까 3과 4의 배수가 맞지. 그리고 하나의 수야 되니까 3과 4의 공통되는 배수인 거고 그러니까 공배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3분의 3 분모의 분모가 다른 두 개의 분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들 때 그 분모는 이 원래 분수의 분모의 공배수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겠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분모를 같게 만들면 좋은 게 우리가 분모가 같으면 분자만 비교를 해서 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12분의 8, 12분의 9 분모를 똑같이 만드니까 이제 12분의 9가 12분의 8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고 24도 마찬가지지. 24, 24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16이고 18이니까 24분의 16보다 24분의 18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2보다 4분의 3이 더 크다라는 거를 이 상태에서는 몰랐지만 분모를 같게 만드니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세 모둠 중 고구마를 심은 텃밭이 가장 넓은 모둠은 어느 모둠인가요? 중기보다 연소가 더 컸고 연소보다 슬기가 더 크니까 슬기네 모둠의 텃밭이 고구마를 심은 면적이 가장 넓게 된다. 이렇게 된다. 2번 분모를 같게 만들어 봅시다. 그림을 이용하여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세요. 이 3분의 2 요거 굵은 선을 보면 이게 3분의 2 세 등분을 한 건데 이거 작은 눈금으로 보면 이거는 넷이니까 12등분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3분의 1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굵은 선으로 보면 3분의 2지만 이 가는 선으로 보면 12분의 8 12등분을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12분의 8이 되는 그런 거지. 4분의 3은 요 굵은 선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선으로 보면 이게 또 12등분을 한 거니까 12등분으로 한 거로 보면 이게 9번째 조각이잖아. 9번째니까 1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보다 4분의 3이 더 크다, 더 큰 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분모를 같게 만드니까. 3분의 2와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 3 곱하기 여기 12가 되니까 4를 곱했겠지? 그러면 분자에도 4를 곱해야 되고 그러면 12분의 8이 된다. 다음 여기 12가 됐으니까 4에다가 3을 곱했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하고 그럼 1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분수의 분모를 두 개의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 라고 하고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한다. 그러니까 6분의 5, 9분의 4는 분모가 6과 9로 다르잖아. 근데 6에다가 3을 곱하고 9에다가 1을 곱하면 분모가 18로 6과 9의 공배수 18이 되고 그러면 분자에도 각각 3과 1을 곱해서 분자는 6분의 5는 18분의 15로 바뀌고 9분의 4는 18분의 8로 바뀌었다. 이렇게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 라고 하고 이 18을 6분의 5와 9분의 4의 공통분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3번 통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해 보세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5에다가 10을 곱하고 8에다가 10을 곱하는 8과 10을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80분의 50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치. 그 다음에 10에다가 또 8을 곱하니까 여기 8에다가 요 분수의 분모를 곱했고 또 10에다가 이 분수의 분모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8 곱하기 10, 10 곱하기 8을 한 거니까 결국 같은 거지. 근데 아무튼 두 분모의 곱을 곱해가지고 공통분모로 만들면 같은 수가 되겠지. 그러면 80분의 56이 된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통분이 된 거지. 8분의 5를 80분의 50으로 바꿨고 10분의 10을 80분의 56으로 바꿨으니까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통분한 게 맞아. 근데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해 보라고 했어.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40이거든. 40. 40이야 40. 그러니까 8에다가 5를 곱하면 되고, 그러면 분자에도 5를 곱해서 40분의 25로 통분이 되고, 10에다가 4를 곱하고 분자에도 4를 곱해서 40분의 28이 된다. 이렇게도 통분을 한 거야. 근데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 방법은 쉽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두 분모의 수를 곱하기만 하면 통분이 되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작은, 그러니까 더 간단한 분수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보다 좀 큰 분수가 될 수가 있어. 숫자가 커질 수가 있다고. 근데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면 8과 10을 통분하는 것 중에서 분모가 가장 작은 분수로 통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두 수를 통분을 한다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공통적인 공배수로 통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최소 공배수잖아.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면 두 분모의 곱을 그냥 곱하는 것보다는 더 작은 수로 통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물론 두 분모의 곱을 곱했을 때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아니지.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80이 아니라 40이잖아. 그러니까 80분의 50, 80분의 56으로 통분을 하는 것보다는 40분의 25, 40분의 28로 통분하는 게 조금 더 작고 간단한 거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지. 두 분모의 곱을 그냥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거는 쉽다. 하지만 좀 큰 수로 통분이 될 수가 있다.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하는 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점은 있다. 하지만 최소 공배수로 하면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수로, 가장 작은 수로 통분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다.